먼저 오늘 진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귀한 자리 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도시 진주의 새 그림을 그리기 위한 첫 스케치의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1부에서는 먼저 진주 행복교육지구 연구회에서 사전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주 시민이 생각하는 진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이어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 진주시, 그리고 진주 시민을 대표하는 총 8분의 발표자께서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진주 교육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2부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편안하고 신속하게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나누어드린 리플릿에 보시면 식순 아래에 접속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보내주세요. 2부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주교육 나도 할 말 있다 이그나이트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이 토론회를 주최한 진주행복교육지구 연구회 정원민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행복교육지구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수곡초등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저희 진주 행복교육지구 연구회랑 그리고 진주교육사랑방 그리고 죄송합니다. 청년학교 바꿈이라는 단체에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진주교육사랑방이랑 그 단체 소개는 여기 팜플렛에 보면 뒷면에 있습니다. 진주행복교육지구 연구회 그리고 진주교육사랑방 그리고 꿈꾸는 청년학교 바꿈이 어떤 단체인지는 이 팜플렛을 좀 읽어봐 주시면 설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주최하고 있는 우리 진주교육사랑방 이영균 대표님 잠시 일어서셔서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청년학교 바꿈 우리 김수현 대표님 이 앞에서 유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우리 일꾼들이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꾼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저기 접수대에서 곳곳에.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모두 저희 자력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온수통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가지고 밴드에다가 급하게 긴급 협찬 요청해서 올렸더니 진주 YMCA에서 바깥에 냉온수기 있지 않습니까? 2대를 갖다가 바로 협찬을 받아서 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부족하지만 우리 진주에 있는 풀뿌리 교육 주체들의 힘으로 좀 이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혹시 누가 억지로 꼭 가야 된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 아무도 없죠? 대답이 좀 시원찮습니다. 이 자리에 기꺼이 모두 즐겁게 참석하신 거 맞죠? 사실 진주 교육의 어떤 문제들을 떨쳐보면 우리가 좀 애써 무시하려고 했던 그런 문제들이 참 많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희 진주 행복교육지구 연구회가 약 4개월 동안 좀 활동을 했는데요.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강연도 열어보고 그리고 진주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진주 교육에 대한 내용들. 오늘 설문 결과 발표는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좀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 좀 공론화시키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달 전부터 해서 이 토론회를 좀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왔고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오실 수 있을까,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같이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꽉 차서 너무나 지금 안심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행사는 사실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 진주 교육에 있어서 그동안 사실 누군가 나서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결해보자, 같이 고민해서 어떤 해결 방법 찾아보자, 그런 기회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을 만들고 오늘 여기서는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이야기들, 교원들, 학부모들, 학생들, 그리고 진주 시민들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털어내놓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좀 수렴해서 이후에는 진주 교육의 어떤 실태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8월쯤에는 또 뭔가 다른 일들을 좀 벌여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번 토론회가 또 마무리되는 시점에 좀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이렇게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면서 오늘 가감없이 좀 많은 이야기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갈 때쯤에는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구나 하는 좀 그런 느낌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토론회의 백미 이그나이트 발표를 할 순서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이그나이트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어서 그 방식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그나이트는 불을 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5분 동안 총 20장의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의 발표를 말합니다. 슬라이드는 15초 동안 보여지며 자동으로 넘겨집니다. 이 이그나이트의 미션은 모든 이가 말하게 하다라고 해요. 이런 취지에 맞게 오늘 진주교육 이그나이트에서는 정말 다양한 분들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그나이트 방식이 발표자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방식입니다. 저도 발표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리 평소에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15초에 한 장씩 자동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많은 준비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첫 번째 발표는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 용감한 고등학생 필통 기자단으로도 활약하고 있다는데요. 진주고등학교 임수종 학생입니다.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통 기자단, 크게는 여기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선 진주고등학교 2학년 임수종입니다. 처음 이 발표를 맡게 됐을 때부터 고등학생 대표로 선 만큼 여기 있는 저희 선후배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담아볼까? 이성 문제, 선생님과의 갈등 등 여러 주제를 고민을 해봤고 자기소개를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직 18살이지만 꿈을 학교에게 강요받은 대한민국의 흔하디 흔한 고등학생 임수종입니다. 또 뭘까요? 잘 때 보이는 환상이라는 것도 존재하겠지만 실현하고 싶은 이상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자체죠. 그런데 그 꿈이 강요받는데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이 현재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지금 꿈을 정해야 해요? 라는 제 친구의 불만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도전적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 말이 저 그리고 저의 친구들의 입장을 전부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왜 꿈을 정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학기 초반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선생님들께서는 종이를 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쓰는 흥미적성은 대학 진학에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고민해야 쓸 필요가 있을 뿐더러 한 번 쓰면 바꾸기 정말 힘드니까 고민해서 써라. 제발 고민 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주어진 시간은 3일입니다. 와, 3일이라는 정말 오래된 시간을 제공받았는지 애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이런 표정이에요. 고민에 빠졌고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몰라 하는 표정입니다. 분명 내가 하고 싶은 거와 나의 흥미를 적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반면에 저의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적으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친구는 말 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하기, 음악 듣기를 적었어요. 결과는 다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일 것 같네요. 결국
그 친구는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 블로그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충격적인 말을 발견했대요. 1학년 때부터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같은 방향의 진로를 정하는 게 좋대요. 저는 정말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꼭 진로에 관련된 이야기만 그 종이에 늘어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부조리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 번 선택한 진로는 절대 바뀌면 안 되고 그 진로를 3일이라는 정말 긴 시간에 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것도 3년이면 모를까 3일이라는 시간이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기자라는 직업을 매우 꿈꿔왔어요. 하지만 마이크를 들고 남들 앞에서 날 뽐내는 직업도 매우 꿈꿔왔고,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편집하고 촬영하는 PD, 프로듀서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매우 꿈이 많았죠. 하지만 우리 나라는, 아니 좀 좁혀서 우리 학교는 원웨이, 일방통행, 오직 한 방향과 온리원, 단 하나의 흥미와 적성과 직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정말 많은 직업 중에서 기자라는 직업을 저의 1년으로 결정해버렸고 하나로 올인을 해버렸습니다. 저의 친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직 없어요. 근데 공부는 정말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선생님께 불려가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성적이 좋으니까 교사해라. 그러고 수년 동안 적어야 할 소논문의 주제와 그리고 동아리 활동까지 모두 교사 분야로 올인해버렸어요. 저희는 아직 18살, 1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인생을 하루에 비워볼까요? 5시쯤 되네요. 혹시 여기서 5시에 점심은 뭐 먹을지, 저녁에는 뭘 할지, 저녁에 언제 잘지 고민하시는 분 손 없죠? 우리 교육은 근데 이걸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네,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로를 정하지 못한다. 비정상인가요? 저희는 좀 더 고민하고 싶어요. 아니, 고민해야 해요. 그리고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충분한 시간을 주면 주변 진로를 정하고 그 과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진로를 정하는 과정 그 자체를 부딪히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이 고민할 수 있는 권리와 삶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만약 그런 교육이 온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열정이라는 불이 다시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법 다들 아시죠? 2011년도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 법이 강화되어서 지금 이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신고 및 처리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들이 학교로 오게 되면은 모든 업무는 교사가 처리해야 됩니다. 경찰처럼 조사해야 되고, 검사처럼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 가려야 되고, 판사가 되어서 판결까지, 거기다가 공문서 처리 업무까지 모두 교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교육기관이죠. 교육자로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게 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교육하는 일, 또는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에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이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잘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선생님도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의원의 제공 발표에 의하면 교사들 하루 행정업무 처리 시간이 평균 4.5시간이라고 합니다. 3시까지 수업하고 5시에 퇴근이니 나머지 2시간 반은 수업하고 겹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수업 행정업무만 해도 교사의 하루는 다 갑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연구, 수업 준비, 생활지도도 해야 되죠. 틈틈이 하든지 남아서 하든지 아니면 집에까지 업무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 그 다음 돌봄교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로 오게 되면 업무가 생기고 그런 업무들은 교사가 해야 됩니다. 새로운 교육 정책이 생길 때마다 업무의 짐은 교사들이 져야 합니다.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업 준비는 소홀해지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행정 업무, 교육자로서 해야 되는 수업 준비, 교사들은 어디에 더 집중하게 될까요? 수업은 못해도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교사들 앞에서는 말 못하죠. 업무를 못하면 바로 질타가 들어옵니다. 할 수 없이 교사는 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치중할수록 수업은 소홀해지고, 수업이 소홀해지면 교육에서 본질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생도 만족하지 못하고 교사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학폭법,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이 밖에도 많은 업무들이 교육청에서 학교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 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적습니다. 주로 실적에 관한 문제, 책임에 관한 문제, 아니면 정책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스승의 날 조사를 보면 교사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 행정 업무 최소화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에 의하면 이렇게 교육 본질과 멀어진 행정 업무 때문에 교사들이 무기력감을 느끼고 자괴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행정 업무 최소화를 바라는 까닭은 행정 업무보다는 수업에 충실하고 싶고 학생과 함께하고 싶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고 또 잘 가르치고 싶다는 증거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는 교육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업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자로서 가르치는 일을 소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 처리하는 교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정 업무 처리하는 교사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하는 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 더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일, 이런 교육자로서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교사는 무엇으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교육 방법, 교육 내용 내가 연구해서 교육과정 만들어서 그렇게 자신있게 준비된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즐겁고 재미있게 수업하고 그걸 바라보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당당하게 학생들 앞에 떳떳하게 교육자로 서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개받은 성혜진입니다. 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요. 학부모 네트워크 회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풀어보고 제가 여러분께 학부모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고민의 시작점이 저희 큰아이입니다. 지금 한 2살밖에 안 됐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보다시피 기저귀 가방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을 때까지 호기심 대망이었습니다. 이 큰아이가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서 2주째 되던 날 상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무 창의적이다. 그리고 이런 아이는 공교육의 틀에 맞지가 않다. 맞지 않기 때문에 학년이 거듭될수록 힘들어할 거다.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가시던지 아니면 아이와 함께 외국을 나가는 게 어떠하시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겠죠. 너무 놀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를 선생님이 바라시는 그 틀에 넣어보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조언을 선생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호기심 대마음을 이 정규 공포 속에 넣으려고 선생님과 함께 굉장히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아이는 보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어느 방향으로 이 아이를 밀면 좋을까요? 제가 조언을 구하고 선생님이 훈육의 도구로 스티커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알림장에 아이가 행동을 제대로 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고 수업에 제대로 이제 귀를 기울이고
넘기거나 질문을 많이 하지 않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잘했으면 파란색 스티커, 잘못하면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서 알림장에 보내주셨어요. 그걸 제가 보고 잘한 날은 집에서 칭찬을 하고 못한 날은 이게 왜 빨간색이 2개야? 이렇게 아이를 이제 채찍질하는 그런 시간을 10개월이나 보냈습니다. 10개월을 보낸 후에 저희 아이는 당연하겠지만 우울증을 얻었죠. 말수도 없어지고 질문도 없어지고, 그리고 저는 살을 얻었습니다. 스트레스 6kg에 가는 살을 얻었고 그 살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저한테 안 빠지고. 자, 여기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소통이라는 게 뭘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들은 게 내가 선생님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한 거였을까? 이렇게 하세요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10개월을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시간 속에 그 어디에도 저희 아이는 없었습니다. 제 아이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아이와 소통하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의 소통 또한 잘못된 방향이었다고 지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소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소통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 그리고 서로 너무 뜻이 잘 통해서 오해가 없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소통에 여러 관계가 있지만 제가 여기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 소통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 저 70년대에 태어나 80년대에 학교를 다니고 90년대에 대학을 나온 주입식 교육의 산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그런 교육 속에 자란 제가 소통을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 방법,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소통이라는 이제 미명하에 나아보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뒷담화라고 하죠. 그런 걸 하시는데 그건 사실 올바로 된 소통의 문화가 아니죠. 이 학부모와 학부모가의 소통의 문화, 그리고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 이 소통의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학교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경남에서 행복학교로 부르고 위에는 혁신학교, 전라도의 무지개학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희 아이도 이제 전학을 했지만 거기에 일하셨던 선생님께서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하셨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배움 중심이나 그리고 학생들은 자율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모임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학부모 다모임, 학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다모임들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아이들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이런 풍선 같은 꿈을 안고 하늘로 날아갈 수 있으려면 저희 어른들이 저희는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 제대로 된 소통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희 아이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지금도 달팽이를 이렇게 꼭 주워와야 하는 호기심 대망입니다. 그리고 교장실에 가서 차도 얻어 마십니다. 그런 아이를 제가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어딜 보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아이와 함께 소통하면서 저도 지금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부모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저희들이 제대로 된 소통 문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경남교육청에서 오셨습니다. 학교혁신과 강남호 장학관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혁신과 행복학교 담당 강남호 장학관입니다.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 현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행복학교,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창의적,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높여 공교육의 정상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요. 자발성, 공동체성, 소통, 협력, 토론 중심 수업 등을 강조합니다. 행복학교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 모두가 배움, 협력의 토대 위에 성찰, 소통, 공감을 지향하고 자발성, 민주성, 공공성, 지역성의 철학적 바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미래형 학교입니다. 혁신학교의 시작은 1994년 경기도의 뚜밀부교와 2000년 광주의 남한산 초등학교 폐교 결정에 반발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러한 학교들의 학교 개혁 운동이 첫 시발점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는 2009년과 10년을 거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경남은 2015학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작년 5월 국정 운영에 의해 전국적으로 일반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도에서 운영되고 있고 약 12,000개의 학교 중 1,404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남은 약 1,000개 중 50개로 50%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행복학교는 유치원 1곳, 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행복맞이학교가 136개교, 행복연구회가 3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한번 살펴보면 모든 시군에서 행복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진주 지역에도 초등학교 4개교 및 대곡중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동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진주시의 경우 수곡, 갈전, 관봉, 가자초, 대곡중이 행복학교인데요. 학교형 행복맞이학교 7개교, 학년형 4개교, 동아리형 4개교 등 15개의 교에서 행복맞이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교육지구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교육을 혁신,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남교육청과 기초지방단체가 즉 시군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전국 226개의 시군구 중 핵심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99개 지역으로 약 44% 정도이며 경남의 경우 작년에 김해를 시작으로 올해는 밀양, 양산, 남해가 추가되어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진주에 살고 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 대토론회가 진주를 비롯한 경남 서부 지역에도 행복교육지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김해의 경우 또 교육청이 2억 5천만 원, 김해시청이 2억 원을 지원하여 주요 사업이 진행되었고 올해 4개 지역에는 또 교육청 및 각 시군이 각각 3억 원씩 지원하여 각각 6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학교는 청소년, 지역민이 소통, 협력을 통해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마을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형 배움터로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되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지역 중심형 마을학교는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된 시군 및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며 학교 협력형 마을학교는 각 지역별로 15곳이 운영되고 있고 행복마을학교는 창원 지역의 폐교 자리에 있는 센터형 마을학교입니다. 진주 지역도 행복교육지구로 선정이 되어 마을학교나 폐교를 활용한 센터형 행복마을학교가 운영된다면 진주 지역의 일반 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화가 난 아이돌 혹은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떠세요? 뭐든 하나 잘했으면 했는데 이 얘기 들으시면 반가우신가요?
재능을 발견해서 축하해 혹은 뭐 하고 싶은 게 생겼구나 드디어 꿈이 생긴 거냐 라고 대답하는 게 이상적이죠.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걱정부터 앞서죠. 여기 있는 4가지 대답이요, 제가 30년 전에 들었던 대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안 계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안 계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시죠. 왜냐하면 그 재능이라는 게 기왕이면 국영수 과학에서 좀 더 뛰어났으면 좀 시름이 덜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녀가 좀 더 평범하게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 하고 살았으면 하고 바라시잖아요. 그 재료비를 제외하고도요, 그 아이 한 명을 예체능 시키시려면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국영수 학원비도 별도고요. 그래서 재능을 발견을 해도 참 걱정이 많죠. 뭘 하고 싶은지 찾으라고 많이 닥달했습니다. 방과 후 체험학습, 자유학기제, 꿈키움 등등 프로그램이 아주 많이 넘쳐나죠. 끊임없이 재능을 찾으라고 닥달을 해서 재능을 발견했다고 말했는데 못마땅합니다. 왜 하필 예체능일까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교육이 없어졌나요? 방과 후나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에 사교육이 없어졌는지 궁금하고요. 학원은 학원대로 돈이 많이 들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아이들을 아주 빡시게 돌리고 있습니다. 준비물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요. 충분히 시간도 확보해주지 않는 공교육은 아이들이 재밌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체능 시간은 쓸데없는 과목이라고 해서 학교 재량껏 많이 줄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교육의 목표가 대학 입시거든요. 그래서 눈 밝은 교사가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맞춤형 교육을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으로 학원을 다니라고 권하더라고요. 경제력이 된다면 말입니다. 은미체는 왜 돈이 많이 들까요? 현행 교과 과정으로는 입시를 따라가기 힘들고요. 수업 시간도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가능성이나 열정만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고요. 예술은 모방과 재현이 아니고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예술가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교감하는 방법을 배우고 밥벌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권태로운 삶을 버티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난 아이들입니다. 학교를 벗어나서요, 톱이나 망치를 쓰면서 아주 신나했습니다. 땀 흘리면서 집중하는 아이들을 본 선생님들께서 다들 놀라시죠? 그 국영수만 강조하는 학교에서는 병든 닭처럼 졸기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왜 문제 아이들일까요? 이 아이들이요. 그 소위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는 재미가 없고 다들 공부하느라고 놀아줄 친구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적이나 깔아주고 급식이나 먹으려고 학교를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만든 거를 인정받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요. 머리 말고 몸을 쓰고 집중하는 일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또 묻습니다. 이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초롱초롱 땀 흘리면서도 막연히 두려운가 봅니다. 밥벌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미래를 걱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 하면 힘들게 산다던데요? 라고 묻습니다. 재능을 찾아라, 꿈을 찾아라, 하고 싶은 거 찾아라 하지만 정작 즐기게 놔두진 않습니다. 선심 쓰죠. 그래, 기왕 할 거면 최고가 되어라. 아니면 그냥 공부나 하든지 라고 말씀하시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만 했을까요? 공부만 열심히 해보시니까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시던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강요하고 계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체험이나 여러 활동들이 좀 순수한 놀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다양하게 체험해서 재능을 찾아라, 그걸로 어떻게 밥벌이 할 건지 묻지 마시고요. 일단 좀 놀게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즐거운 놀이들이 학교에서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 YMCA에서 활동 중이고요. 약 8년간 진주 청소년단체협에서
상근으로 일을 하다가 아직까지 발을 못 빼고 있는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눌 내용은 진주 지역 청소년 활동과 변화 후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고 계신 10이라는 숫자가 있죠. 제가 진주에서 청소년과 함께한 활동한 기간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들을 하죠. 그만큼 무언가 발전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인 건데요. 청소년 활동 기간을 두고 말한다면 제 사견이지만 진주 지역은 약 1980년대 후반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잠시 진주시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 활동만을 2015년 이전과 2015년 이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4년까지 연 4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다가 2015년 이후에 약 연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청소년 활동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위축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까지 15년간 청소년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진주시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던 행사가 있었는데요.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을 변경하면서 같은 날짜에 2개의 동일한 행사가 열리게 되었고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회차가 급작스럽게 줄어든 이유는 안타깝게도 정책의 변화나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하락이 직접 이유가 아니었고요. 행정의 결정권자의 지시로 회계상의 집행 비목이 보신 바와 같이 민간 보조에서 직접 경비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진주 지역 청소년 활동의 열악함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개수뿐만이 아닙니다. 경남 도내의 청소년 인구 대비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을 보시면 진주시의 경우 구시청자리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관 1개뿐입니다. 그나마도 1층 전체는 행정 업무로 업무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3, 4층은 진주 아카데미, 그리고 실질적인 공간은 지하 1층과 2층, 2개 층뿐입니다.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의 역할은 매우 현재 제한적입니다. 약 4년여간 청소년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에 미흡했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주체적 활동에 대한 지원 또한 미흡했습니다. 이제는 기성세대로서 또 기관으로서 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청소년관을 버리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 그리고 시나 교육청, 학교 등 공공행정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청소년도 시민입니다. 청소년들이 좀 더 행복한 삶과 주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들이야말로 미래의 진주시를 이끌어갈 건강한 시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한 직업체험 공간이 아닌 끊임없이 학습하고 또 새로워지는 능력, 그리고 창의적 의도를 갖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청소년 수련관 1개만으로는 그 많은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진주시만의 특색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 내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전형 창구 부재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이 제대로 이렇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요. 청소년 의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청소년 의회 의정활동 보좌, 청소년 의회 정책연구 보좌 지원을 담당하는 청소년 보좌관 제도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상담과 처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 다들 아시죠? 아이들은 다양하고 건전한 활동을 통해서 정신도 신체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관심에 따른 활동에서 공통의 주제를 가진 아이들을 또 만나고 서로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나누는 과정들을 지원해야 청소년 범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활동을 세 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 하는데요. 먼저 청소년 지도사들 같은 활동가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력, 그리고 행정에서의 재정적 지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교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이 중 어느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민자치 교육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보고 계신 슬라이드가 어떤 스포츠인 줄 아시죠? 뭘까요? 네, 야구죠. 야구는 다른 구기 종목과 세 가지 정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배구나 농구, 축구 같은 경기장 내에 감독하고 선수 보시면 복장이 다르잖아요. 근데 야구는 선수와 감독이 복장이 다 같죠. 평등하다는 겁니다. 높낮이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구기 종목은 공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지만 야구는 누가 들어가야 되죠? 네,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야구는 본인은 아웃이 돼서 진루가 안 될 수 있지만 3루 주자는 홈인을 해서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야구처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들이 추진되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주 여성회 전옥희 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 여성이라는 여성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옥희라고 합니다. 여성운동가가 왜 교육이라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달팽이 어린이 도서관을 부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제1여고 교육봉사 동아리 누리포듬이라는 친구들이 달팽이 어린이 도서관을 찾아왔습니다. 교육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육봉사 동아리랑 아이들에게 역사와 영어 수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잘 준비해서 올까? 아이들이 재밌어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심차게 또 기획해 와서 한번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학부모 회원들한테 들어보니까 교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일부러 생활기록부에 남기기 위해서 교육봉사를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의심을 했죠.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형식적으로만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로 1년 정도 지켜봤습니다. 웬걸 아이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해오는 겁니다. 한 학기 수업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면 체험식, 게임식으로도 하고요. 저희가 달팽이 도서관 이사했을 때 이렇게 개념 있게 학원을 선물로 해왔습니다. 이런 개념 있는 친구들은 뭐든지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이후에는 아이들이 막 선생님 하면서 달라붙어 있기도 하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아주 친근해지더라고요. 수업을 준비하는 것부터 진행할 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녀들의 열정에 저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업 전에 일찍 와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친구들은 뭘 해도 잘하겠구나. 그리고 1년 후에 보조교사 친구들이 또 선배가 되고 또 후배들이 들어와서 보조교사 역할을 하고 주체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후배들은 미리 와서 세팅을 쫙 하고 마치면 청소까지 쫙 하고 갑니다. 그렇게 4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부스를 한번 맡겨봤습니다. 부스도 진짜 열정적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하는지 저희는 맡겨만 놓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비자발적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가 제가 작년에 일본군 강제징용 역사기행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기행 중에 민족학교로 현장 견학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교육받는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결정한 규칙을 적혀있는 걸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너스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사적인 감정을 내지 않다. 위하는 마음을 잊지 않다. 이것들이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정해서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꼴등을 하는 친구를 위해서 다 함께 손잡고 뛰면서 1등을 함께 했던 초등학생들 기억나시죠? 이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또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 친구들이 스스로 교육처를 찾아서 컨택을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할지 서로 토론하고 기획하고 또 진행하고 평가하고 협동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한 학기 종강을 할 때 책거리 형태로 간식을 나눠 먹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회비를 걷어서 동아리 회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해주기도 했죠. 학교에서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또 예산도 지원해주고 공간도 충분히 마련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 같은 수요처가 많이 있어야겠죠. 제1여고 누리모듬 이후에 진명여중, 사면여고, 중앙고, 진주여고까지 다양한 학교에서 저희 토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교육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육봉사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각종 기관에서는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잘 받아주지 않는 거죠. 또 아이들 떼거지로 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준비하려면 또 실무자가 또 뭔가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번거로운 거죠.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보고 도전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많은 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청소 봉사, 형식적인 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우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지역이 함께 도와야 합니다.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마을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가장 최연소 발표자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는데요.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문주영 학생입니다.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중학생 발표자 문주영입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학생들이 원하는 삶에 대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면 좀 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전형적인 쳇바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학교, 학원, 집을 반복하면서 별다른 삶에 대한 기쁨도 또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 또한 이런 삶을 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기 오양의 하루 일정과 또 오양이 원하는 하루 일정을 조사해 본 것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지루하게 살고 있는 중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무리한 사교육으로 정작 학교 수업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학원 수업으로 해결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희 학교에도 참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또한 학원 숙제에 쫓기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학교 공부에는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현재 사교육으로 수학학원과 영어학원, 태권도를 다니고 있는데요. 솔직히 친구들과 학원으로 걸어가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또 제일 많이 나누는 말이 오늘도 얼마나 지루할까입니다.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조사해보니 자녀가 지쳐질까봐 학습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등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이 많은 학원 숙제에 쫓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시간은 절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질까봐 불안해서 억지로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즐거워야 자신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은 이러지 못하고 도움도 안 되는 교육을 억지로 받고 있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모두 아시죠? 자유학기제란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자신만의 꿈과 길을 찾도록 진로 탐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오히려 시험 안 치는 학기로 치부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오히려 시험을 치지 않아서 2학년이 되면 이렇게 나태해지고 또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 많이 미완성적이고 미숙한 자유학기제를 학생들의 입장에 맞춰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3월에 처음으로 중학교에 입학해서 첫 중간고사를 쳤었는데 시험이 끝난 후에 성적이 나오고 나서 제게 가장 크게 또 가장 와닿은 두 글자는 말씀드리자면 경쟁입니다. 경쟁이란 사상적으로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룬다는 뜻입니다. 네, 물론 적당한 경쟁은 충분히 삶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치열하고 또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경쟁을 6년 동안 어쩌면 더 오래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들 충분히 잘하고 싶겠지만 저희가 이런 힘든 경쟁을 하면서까지 살아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매우 싫어합니다. 문제에 대한 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 또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어떻게 정말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교육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학생들은 겉도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 질문해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외워라, 그냥 외우면 돼입니다. 물론 암기 과목은 외워야 되죠. 근데 무조건 외우라고만 하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고 생각할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다들 창의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직접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 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빼고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창의적으로 뭔가 해보라고 했을 때입니다. 제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주영아, 창의력을 펼칠 기회도 안 줬으면서 갑자기 창의력을 펼치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실제로 IQ 테스트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수치가 높게 나오지만 EQ 테스트를 해보면 중간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도 주지 않고 창의력적으로 뭔가 해보라고 하는 것보다 많은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저 말고 다른 학생들은 얼마나 쉬고 공부하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은 학교에 있는 시간 빼면 4시간에서 8시간이 가장 많았고 하루 평균 자유시간은 3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이 쉬고 또 즐겨야 할 10대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학생들과 저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세상의 모든 학생들을 응원하며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